건설주들이 좀 반등일 때가 됐는데, 자, 건설주들을 보겠습니다. 건설주 반등할 때가 됐거든요. 오늘 한신공영 얘기가 좀 있네요. 이거 계약권이 좀 있는가 봐요. 이거 잠깐 보면, 뭐 이렇게 이제 장항선 계량 2단계 109, 뭐 수주했다고 수주했다는 공시가 좀 있는데, 오늘 올라갔나요? 꼼짝도 안 하네요. 그죠? 근데 위치가 좋아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, 자, 매일 보시기 때문에 이제 지겨울 수도 있지만 매일 살펴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들이 과연 지켜줄 자리를 지켜줬는지, 앞으로 올라갈 자리에 있는지를 제가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잘 보시게 되면, 자, KCC건설이 사실은 엄청난 대량 거래를 안고 들어온 종목이거든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큰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 세력들이 나간다? 뭐 그럴 수는 있어요.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이렇게 240원 뚫어놨죠. 이 자리가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랬죠. 제가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어제도 안 깼고 오늘도 안 깼죠. 오늘 살짝 좀 반등해준 분위기고, 월봉에서 일단 매물대가 있어요. 여기를 자꾸 못 들으면 안 되는데, 일단 월 말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상 여기를 뚫거나 내일에도 날아가 주면 전고점 맞고 뚫어서 다시 들렀다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쨍쨍이 살아있는 거고, 자, 주봉에서도 역시 저점 찍고 반등해주고 있죠. 결론적으로 일봉에서 240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서 돌아 나갈 수는 있어요. 자, 신세계건설도 잘 버텨주고 있죠.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선 근처, 월봉에서 20개월선 엄청 중요해요.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. 자, 근데 잘 버텨주고 있죠. 이렇게. 이게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5선 위에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. 자,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20선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자, 우리 돌아 나갈 거야. 이렇게가 되는 거죠. 자, 따라서 아직은 신세계건설도 충분히 괜찮고, 라이온캠텍 같은 친구들 월봉의 바닥권에 있어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 있는 20선 뚫어주고 있죠.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1,200원, 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, 호가창이 8,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는 바뀌지 않을 수 있나? 이렇게 좀 보시고요. 자,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.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를 뚫어놨어요. 앞전에. 큰 거래량 없이 뚫어놓은 건데. 자, 여기가 매물대가 됩니다. 물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. 양봉에 사시면 안 되고, 음봉에 사시고. 요렇게 지금 이 매물대가 있거든요. 이 자리. 이 변곡점이 여기. 이렇게. 여기를 좀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. 3일 동안. 이렇게. 이 친구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가격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순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따라서 이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꼼꼼히 잘 보실 필요가 있고, 남아토건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. 자, 월봉에서 이제 바닥의 탈출형이고, 자, 주봉에서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일봉에서 제가 선언할 거놨는데 최소한 11선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이게 조금 심하게 밀리면 요런 데쯤에 이제 이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요걸 좀 이 친구가 지금 돌파해주고 나가는 거거든요, 사실은. 하루하루 매일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매수 타이밍 잡으려면.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보고 있다가 날아가는 거 순간에 잡지 말고 잘 보고 있는 거죠.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매물대까지 오거나 이런 자리 찍고 나가거나 이럴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, 양봉에 이렇게 쫓아가 사지 말고 이렇게 음봉 기다렸다가 매수해주는 게 좋은데, 일단 앞전에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남아토건도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아마 올라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. 일단 1,900가 근데 찍긴 찍었어요.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저 자리만 좀 뚫어주면 좋을 텐데, 이게 내일 같은 날 딱 뚫어주면, 그죠? 됐거나 상황이 나쁘진 않고, 3일기업공사가 사실은 이 차트만 보면 아주 좋은 차트거든요. 이 친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1선 이탈해놓고 충분한 기간 좀 있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한번 빵 들어오고 두 번, 세 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서 판다? 좀 애매하거든요. 이 친구가 유승민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, 이게 보니까. 이 친구는 최고의 매수타임이 여기에요, 여기가 돼요. 지금 이제 수익권이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,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딱 5일선인데 이게 이제 정치주로 엮이면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. 지금 갑자기 이게 뭐 은퇴하겠다? 뭐 이래버리면 이제 뚝 떨어지거든요. 뚝 떨어질 때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될 241선.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, 절대. 아까 시간에 보니까 많이 밀렸더라고요. 한 4%대를 깜짝 놀랐어요. 왜 저렇게 밀렸지? 그러니까 순간 놀랐는데, 주가지수 성물이 안 좋나? 아까 수소 관련주들도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어서.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밀린 것도 아니고, 그죠? 보겠습니다. 잠깐 보면, 약간 뭐 밀리긴 해도, 그죠? 그렇게 뭐 급락한다거나,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. 이렇게 보면. 약간 밀리긴 해도,
뭐 심하게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가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은 어쨌거나 그렇고. 대원도 추세나 흐름이 좋아요. 좀 잘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죠. 이식켜선 위에 좀 있고. 자,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위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이 얘기 뭔 얘기냐면, 자,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준 오늘이 되는 거예요. 오늘 같은 날 제가 이거 오전 실방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봉에서 21선 이 자리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늘이 딱 매수 타이밍이에요. 아니 5천 불안하면 내일 같은 날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니 갭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좀 불안하면 내일 같은 날 오늘 관종에 넣어놓고 내일 같은 날 21선을 지켜주고 들어 나간다. 그럼 매수죠. 근데 실적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딱 날아갈 만한 위치에 있기는 있어요. 지금 대원도 그렇고 이제 갈 때가 됐거든요. 그 아침 썸네일을 그 건설주 가자 이렇게 써놨거든요. 갈 때가 됐거든요. 이게 사실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잘 안 움직여서 그렇긴 한데 물론 뭐 시장을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그죠?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, 한라 같은 경우도 결국 잘 지켜졌어요. 월봉에서 지금 이 친구가 예전에 있던 매물대는 깔끔하게 다 뚫어진 친구거든요. 이렇게 다 뚫어졌고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주봉에서도 5선이 딱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일봉에서 21선 깨면 안 돼요. 안 깨고 있죠. 똑같죠. 저기 대원하고. 그러니까 21선 깨면 의미 없어요. 이 친구가 내일 21선 깨거나 오늘 20선 근처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손절이지만 21선을 깨지 않거나 다시 돌아나가면 역시나 앞에 이렇게 잘 올라갔을 때 이때 한 8% 이날 5%이기 때문에 순간 또 잘 뛰어나갈 수가 있어서 역시나 내일 같은 날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자 해서 매일 실방하는 거죠. 굳이 이런 데서 안 사고 매일 보다 보면 종목을 매일 공부하고 보잖아요. 그러면 어떤 한 종목만 연구해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잡혀요. 야, 저 종목만 하도 봤더니 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박사야. 어디만 오면 올라가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매일 실방을 하는 거니까 이런 자리들도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난강투고 이 친구도 월봉에서 위치 높지 않은데 자, 주봉에서 아주 5선 근처에 있죠. 추세는 괜찮아요. 자, 일봉에서 이제 심하게 밀리면 20선까지 올 수 있는데 자, 이 친구가 아직은 포지션이 애매해서 사실 20선까지 와주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딱 생기거든요. 이렇게 아직 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일단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. 그럼 이제 이 자리가 그 중요한 이제 매물대인데 오늘 꼬리가 여기거든요. 가깝게 생각하면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데 주봉에서 5주선 자리가 21선 근처라 내일 좀 상황을 보고 밀리지 않으면 이 친구도 앞전에 잘 올라갔었어요. 이때가 거의 14%대, 이날 15%대, 이날도 거의 17%대 갔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더 뛸 확률이 있어요. 이 친구도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지금 아직은 원전주들은 약간 좀 추세가 조금 이탈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건설주들은 크게 이탈 안 해놓은 상태예요.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신흥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늘 많이 떨어진 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. 제가 이 친구를 들어가려면 5일선 돌파할 때 사든지 주봉에서 이렇게 20선 돌파 찍고 나갈 때 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없죠. 우리 친구가 내일 올라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고 예전에 이 뚫어진 매물대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자리 깨게 되면 더 크게 무너져요. 아직은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12,300원대 오늘 저점이 12,600원대 지켜준 거에 따라서 12,300원이나 500원대를 좀 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우건설도 볼 거예요. 한신공영.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돌파 매매를 하면 일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 월봉 같은 데도 돌파 매매하는 게 좋거든요. 20개월선 가격이 18,600원대인데 자 뚫어주고 있습니다. 뚫어져서 강하게 날아가면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자 24,000원대가 좀 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위에 있죠. 이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갈 수 있어요. 아직은 잘 지켜주는 거고 일봉에서 좀 애매한데 이왕이면 21선까지 밀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전에 지켜놓은 저점을 찍은 거예요. 오늘 이렇게 딱 내일 같은 날도 지금 이 자리가 하나 둘 3번째 지켜주는 거죠. 저점이 19,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. 앞에 벌써 대량거래가 들어왔죠. 자 주식을 엉뚱한 걸 사지 말고 이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거래가 이렇게 빵 들어왔다. 관심 있게 봐야 돼요. 저거 뭐지? 누가 들어왔지?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높은 거죠. 우리 세력이야. 자, 우리 들어왔어. 우리 조정 후에 갈 거야. 그러니까 한신공영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. 이런 날 쫓아가 사지 말고
충분히 눌림목 주면 이럴 때 그죠? 근데 21선까지 들어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역시나 이전 저점 깨지 않은 내일 같은 엉뚱하게 빵 쏠 수 있습니다. 이게 난강통원처럼 이렇게 순간 빵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막 쫓아가서 여기서 고점에서 3, 4% 먹느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. 이게 미리 종목을 좀 찾아놓고 아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. 주식은 지켜줄 자리 지켜줄 때가 제일 좋아요. 서희건설인데 1차 목표가는 찍었거든요. 일단 이게 조정이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자, 이렇게 우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가 아직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0을 간신히 지켜줬죠. 이 자리 깨면 안 돼요.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설 쪽이 다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긴 해요.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짧아서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역시나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급등할 수 있거든요. 한 번은 서희건설도 티나가긴 티나갈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이 21선이나 241선 근처로 딱 잡으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서한도 유승민 관련 주거든요. 이 친구가. 3일격공사하고 똑같이. 아직 목표가는 못 갔는데 일단 추세는 유지가 돼 있어요. 자, 주봉에서도 역시 5선이 잘 있죠. 그러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추세를 깨놨다면 건설주들은 그래도 아직 지키고 있어요. 똑같이 같은 정책주죠. 일봉에서 봐도 요게 이제 여기까지 밀려주면 더 좋은데 여기가 꼭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에요. 근데 여기를 좀 와주면 잘 지켜주고 들어갈 것 같은데 기다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삼부토건도 일단 찍을 자리 찍었습니다. 자, 5선 근처에 있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삼부토건. 내일 같은 날 만약에 갭으로 21선 깨서 내려온다 위험하거든요. 이 친구가 적게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. 바닥 1,400원에서 3,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딱 대응하는 게 맞아요. 이거 21선 깨면 좀 위험해질 수 있고 딱 21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건설주들 아예 특별한 게 없는데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관련한 좀 이유가 있죠. 좀 기사가 떴는데 영업정지 8개월 나온 것 같아요. 그죠? 네,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일단은 단일거래로 진행이 될 확률이 있죠. 그 단일거래 진행됐나요 오늘? 일단 회사 측의 공시가 이렇게 있고 그죠? 회사 측의 공시 직후 투자 환기 차원에서 30분간 주식 매매가 거래가 정지. 내일은 뭐 정상적으로 오늘 잠깐 정지됐었나 보네, 그죠? 어쨌거나 모든 악재가 해소됐거나 어쨌거나 주식은 지켜줄 자리, 깨야 될 자리 안 깨야 되는데 주봉에서 추세 이탈해놨죠 아직은.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건설주들도 많기 때문에 HT 현대산업개발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죠. 나 처분받을 거 받고 그러고 악재 나올 거 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점은 진짜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아직 다른 건설주들이 많아서 굳이 신규로 현대산업개발 들어가는 것보다 신규는 다른 정보들이 날 것 같고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천만 다행이지 않나. 8개월 정도. 근데 이것도 지금 회사 측에서 이것도 심하다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행정소송 뭐 이런 거 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근데 결국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승만님 어서 오세요. 이 현대산업개보다는 다른 친구들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자, 대우건설을 보겠습니다. 친구자가 떴나요? 시간에 큰 반응은 없네요. 일단 월봉에서 이 첫 번째 목표까지 찍었어요. 찍었고 이 친구 주봉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중기적으로 우선 깼죠. 근데 다행히 밑에 하나 60선이 있거든요. 이게 3월 11일 날 지켜준 가격이에요. 이 자리. 이거 깨면 안 돼요. 오늘 안 깼어요. 다행히 안 깼는데 240도 밑에 있어가지고 내일 같은 날도 만약에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하잖아요. 그럼 쭉 떨어져요. 공간이 없어가지고 위험해요. 내일이 중요해요. 내일 대우건설이 만약 내일 못 돌려놨다. 그러면 상당히 심하게 떨어져요. 20선까지 이렇게. 그러니까 내일 굉장히 잘 돌아서 나가줘야지 되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이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에 있네요. 전부 다. GS호선이 깨면 안 되는데. 시간은 좀 올라가 있는데. 좀 더 장기적인 지표들이 좀 잘 버텨줘야 되거든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FJ님. 어제만 잠깐, 오늘만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단 GS건설도 적게 올라간 친구는 아니에요. 일단 예전에 18년도 9월 달에 형성된 고점들을 지금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. 일단 종가상 이번 달 변곡점 위에 있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좀 많이 올라온 친구라 14,000원짜리가 거의 4만원대.
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 자리 있어요. 요 깨만, 요 밑으로 밀고 내려면 안 돼요. 오늘 저점도 간신히 지켜줬는데, 자, 일봉에서 이 얘기는 20일 생명선 깨놨죠. 이제 안 깨놔야 되거든요. 깼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. 내일 이렇게 이제 21선 돌파나 회복을 못 해주면, 이 친구 좀 밀릴 수 있어요. 좀 꼼꼼히 잘 대응하셔야 돼요. 특히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담이 되죠. 이 친구들, 그죠? 부담이 좀 돼요. 간다 올라간다 제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, 좀 어려움이 있죠. 여기 선을 거놨는데, 이게 현대건설이에요. 현대건설이 거놨는데, 야, 이거 밑에 밀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. 목표가도 못 갔는데. 우선 깨놨죠. 현대건설 리스크가 있어요. 현대건설 내일 같은 날 반드시 돌아 나가줘야 돼요. 현대건설, GS건설, 대우건설은 지금 살짝 자리를 깨놓은 상태라 저거 깨놓게 되면 위험해요. 건설 쪽까지 만약에 내일 조정받아 떨어지면 실적으로 그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으로 주목받던 원전이나 건설주들이 심하게 조정이 오고 막상 나중에 이제 취임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항상 주식은 내가 첫 번째 매수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. 첫 번째 매수할 때를 반드시 손절 라인 근처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매수가 이꼬로 손절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손절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. 여기를 깼을 때 내가 손절할 때 내가 과연 손실폭이 얼마인지 요것만 잘 따져도 결국은 계속 수익으로 올라가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설주일 것 같습니다. 저도 건설주에 투자하는 게 몇 개 있어서 내일 좀 긴장되네요. 그죠? 실제로 약간 발목 붙잡는 기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. 지금 보게 되면 제 건자재 값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. 얼마 전에 시멘트 주가도 엄청 좋았죠. 철근, 시멘트 뭐 이렇게 건설자재가 언제 빚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도 여기에 좀 발목이 붙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이런 기사들의 내용이고 정부 정책은 확고하죠. 뭐 그죠? 이렇게 가구 250만 가구 공급, 재개발,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죠. 여기 현대리바트 얘기가 좀 있어요. 현대리바트를 좀 보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유틸리티 및 황해수 시설공사 증가 설공사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건설 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뭘 해서 이렇게 시공사로 선정됐답니다. 계약 규모가 842억 원이래요. 이래서 엄청 큰 회사인가 봐요. 이렇게 현대리바트가 이렇게까지 큰 회사인 줄 몰랐는데 842억을 계약했는데 이게 매출액이 6%밖에 안 된대요. 94%는 이 회사 매출이 얼마란 얘기야, 그죠? 한번 볼까요? 자, 재무제표입니다. 재무제표는 이제 제가 이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는 못 살펴드리기 때문에 꼭 시간이라면 따로 좀 살펴보고 매출액이 2천억 그렇구나. 매출액이 3천억, 2천억씩 나는 회사구나. 시총이 1,400억인데 매출이 2천억씩 일어나면 좋은 회사 아니야, 그죠? 좋은 회사인데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심하구나.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됐나? 현금유불이 좀 약하네요, 그죠? 재무가 뭐 완전히 단단하다거나 좀 이렇게 보기는 힘든 회사인데 자, 어쨌건 이 현대리바트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. 사실 상황은 이뻐요.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일단 추세 전환이 돼 있죠. 장기적으로 좀 전환이 돼 있고 자, 5개월, 20개월 사를 못 들어줘. 이게 목표가였기 때문에 어차피 추세 전환 하려고 하고 있고 자, 주봉에서 5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긴 한데 역시나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, 지금은. 자, 일봉에서 보면 앞전에 인테리어주들 강할 때 이 친구도 굉장히 강했거든요. 이렇게 쭉 강했는데 요 거리가 조금 짧긴 해요. 그래서 칼같이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하셔야 돼요. 이렇게 5일선만 안 깨면 돼요. 이렇게 이 대량거래 긴 꼬리를 하나 무서워할 거 없어요. 거래가 엄청 들어왔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세게 들어왔어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크거든요.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, 그렇지만 이제 이 5일선을 깬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어도 세력 성격에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누르고 갈래? 그럼 쭉 밀어요.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고 와야 되니까 5일선 깨지 않는 한, 그리고 오늘 같은 날 5일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. 그러면 수익을 줄 확률이 손실을 줄 확률보다 훨씬 커요.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가 굉장히 싸게 들어가야 돼요. 자, 벽산도 일단은 이탈을 하고 있네, 이 친구도. 아직은 주가는 낮아요.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주봉에서 우선 지켜주고 있죠.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요. 자,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봉은 이제 매수매수 타이밍 잡는 거라고 했죠. 21선 내일 따라 올라가겠죠. 21선만 딱 찍고 올라가 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.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여기이기 때문에
자, 이제 돌아나갈 확률이 더 크고, 자, 모두 선만 지켜주면 역시나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상황이 됩니다. 자, NX도 아슬아슬하게 멈췄는데, 예전에 NX가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막,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. 이런 친구들이 가만히 냅둔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.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. 가격으로 2,070원대가 돼요. 주봉에서도 역시 20선에 멈췄는데, 이 친구들 이 자리에 안 깨야 돼. 이게 뭔 얘기냐면, 오늘 좀 많이 밀렸잖아요. 그죠? 겁나잖아요, 이게. 근데 내일 같은 날,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. 지금 상거래일치 떨어졌죠. 내일 같은 날 다시 빵 때릴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여기서 이 거래량 터진 이 부분들이, 이 세력들이 여기서 팔고 나갔다? 그러기에는 월봉이치가 너무 낮죠? 여기서 사서 여기서 나갔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그러긴 좀 힘들어요. 자, 그러고 보면 올라갈 여력이 더 있는데, 이제 조정을 얼마나 주냐가 문제죠. 자, 여기서 빼 올라갔다가 또 심하게 들어왔다고 풀어갈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임만 잘 잡으면 돼요. 따라서 주봉의 오선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뛰었다.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. 이렇게 수익 내는 게, 좀 굉장히, 좀 좋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피코그램이요? 피코그램 괜찮았었는데, 피코그램 같은 경우 제가 첫매수가 원체 좋았어가지고, 첫매수가 좋아야 돼요, 첫매수가. 한국가구는 이 친구가 이제 대장주 같긴 한데, 내가 들어갈 위치가 없어요. 월봉 9점 찍었고, 뭐 어디, 좀 이렇게 딱 맘 놓고 편하게, 최소한 손절하면 5일선인데, 거리가 멀죠.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들어가긴 애매해서 그냥 반중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. LX 아우시스가 이 친구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. 이 친구가 월봉에서 어제 바닥권이거든요. 지금 대바닥에 있어요. 이렇게, 그죠? 엄청 좀 대바닥권에 있고, 자, 주봉에서 왔을 때는 5선이 이쁘게 있습니다. 이렇게 이쁘게 있죠? 라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, 이제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. 일봉에서. 지금 매물대를 맞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. 이 친구가. 여튼 하루 더 밀리면, 5일선 밀리거나 21선 근처 매수해 놓으면, 이 친구는 원체 낮은 위치에 있어가지고, 이렇게 좀 버텨주면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. 꼭 화장품 생각나요. 화장품. 보시면 되고. 시멘트 관련주들이 어제 뭐라 그래야 상 난리가 났었는데, 오늘 조용하네. 이제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, 막 무리해서 쫓아가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충분히 살 기회를 주죠, 이 친구들이. 유연탄값 올라가면 오래 많이 올라갔는데, 일단 목표권 다 찍었어요. 찍어서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해요. 딱 보고 갈게요. 한표 시멘트 절대 5선짜리 이탈하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좀 잘 보고 가고. 자,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. 깨지 않으면 매수예요. 깨면 딱 손절이고. 자, 고려 시멘트를 봅니다. 고려 시멘트 들어갈 자리가 애매하죠. 지금 없긴 없어요. 체육관 찌는 친구라 이 친구는 애매해서 패스고. 아세아 시멘트. 이 친구가 잘 날아가긴 하는데, 역시나 애매해요. 들어갈 자리가. 딱 들어갈 자리가 손절 칠 자리가 있어야 돼요. 주식은. 그런 자리들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밀리게 되니까. 이게 이제 한일시멘트인데, 그나마 한일시멘트는 20선에 있죠. 그러니까 20선 깨면 손절할 거야. 이렇게 보는 게, 제일 좋고, 일봉에서는 오늘의 저점 정도는 훼손하지 않고 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. 내일 시멘트 관련들이 하도 뛸지 안 뛸지는 몰라도, 어쨌거나 오늘의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. 페인트주 중에서는 사마 페인트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, 아직도. 20개선위에 잘 있죠. 아직 잘 붙어 있는 거예요. 자, 주봉에서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, 자, 일봉에서 이제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5일선 정도 치고 나갈 때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5일선까지 밀리고 기다렸다가,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하면 되고, 5일선 기준으로 매도 대응,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노로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, 자, 주봉에서 보면 20선 위에 있죠. 자, 일봉에서 어제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는데, 이렇게 5일선 근처 오거나, 240선 지켜주거나, 지금 일단은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선이 241선 뚫어준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. 따라 5일선 근처, 볼만하고, 조항 페인트도 어제 엄청 올라갔거든요.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, 다 잘 터졌어요. 그죠? 관심 있게 봐야 돼요. 내일 바로 사긴 조금 애매하고,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, 친구가 8,500원대. 8,500원. 내일 같은 날 음봉을 한 번 더 그려주면 좋겠다. 아니면 내일 저점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려나? 어쨌거나 음봉이기 때문에 항상 음봉을 보고 내일 같은 날
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. 아직 이슈가 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 잘 올라갔던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죠. 잘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NH 요새 투자증권 차트가 가끔 이렇게 목통이 돼요.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. 뭐라? 통신 연결도 끊기네. 우리 인터넷이 잘 살아있는데 이게 통신 연결이 끊겼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. 자 덕신하우징을 보겠습니다. 덕신하우징을 보면 가덕 신공항 관련주기도 하죠 실적으로. 월봉에서 보면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. 좀 떨어지고 있고 주봉에서 20주선까지 밀릴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. 안 깬 선상에도 보면 되니까 더 밀릴 거예요. 더 밀려서 만약에 예전에도 제가 이 친구 매수 타이밍이 제가 241선이라고 그랬거든요.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때까지 수익이 꽤 좋아요. 거의 한 20%꽤 나온 건데 자 역시나 이렇게 241선까지 밀렸거나 뛰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241선 근처 잡을 필요가 있고 홈센터홀딩스는 밀리긴 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. 메리트가 있고 일단은 이제 주봉에서 추세 유지가 돼 있죠. 심하게 밀리면 5주선인데 여기까지 올려나? 어쨌거나 굉장히 이뻐요. 그죠? 잘 올라가고 있죠. 5일선 리틀하지 않은 선상. 이날 어제 올라가면 잘 올라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. 이 친구가 가격 조정에 비해서 이렇게 그죠? 이 가격 조정인데 이게 이 길이가 이제 깊긴 했어. 이게 이제 홍준표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렇게 되나? 그릴까요, 아마 그죠? 엄청나게 옆으로 갔죠. 옆으로 가다가 이제 기간 조정 거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괜찮아요. 오히려 이 친구가 만약에 241선까지 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찍고 들어 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내일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건설주들은 내일 좀 보면 내일까지는 봐도 좋을 것 같고 원전주를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원전주가 추세다 깼는데 추세다 깼다고 또 얘기하면 또 목소리를 제안이 어서 오세요. 뭐 어쩔 수 없죠, 그죠?